예, 뉴스탑10이 뽑은 3위입니다. 하원에서 탄핵. 글쎄 한반도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As Speaker of the House, I solemnly and sadly open the debate o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disgrace, and it's a mark in our country. And I'll tell you what, other presidents in the future, unless they do something about this, other presidents are going to have to live with this. 예, 미국 대통령의 헌정사상 세 번째 직격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제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가볍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탄핵 사유가 어떤 겁니까? 우선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탄핵이 하원에서 가결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권력 남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이 군사적 원조를 해줄 테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해달라고 일종의 어두운 거래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 230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의회 방해는 탄핵과 관련된 청문회에 백악관과 행정부의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원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29표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사실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2표 내지 3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가결했다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이 와중에 민주당마저도 하원 내에서 100% 똘똘 뭉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표심에서 드러났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 조수진 부장. 그런데 상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직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할 거죠? 우선요. 우리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연방 대법원이 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도 1988년 이전까지는 대법원이 이런 정치적 결정도 했었습니다.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그러다가 1988년에 이런 어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헌법과 관련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기구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과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의 탄핵 결정 절차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령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복귀를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연방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되고 심리를 듣던 상원 의원들이 심리를 듣고 나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상원원 100명이 재판에 배심원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장의 심리를 듣고 표결을 해야 그래야만 대통령의 최종적인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상원의 구성이 민주당이 45석, 공화당이 53석이에요. 무소속이 2석이고 총 100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탄핵안이 가결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공화당이 53석이에요. 과반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쭉 짚어주셨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낮더라도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당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역사적인 하원 탄핵 표결이 진행된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By the way, it doesn't really feel like we're being impeached. Do you? The country is doing better than ever before. We did nothing wrong, and we have tremendous support in the Republican Party like we've never had before. Nobody's ever had this kind of support.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참 저 자신감은 대단하네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아까 조수인 부장도 짚어주셨지만 상원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탄핵이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재선 가도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당연히 여론조사일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미국 정치에서는 정치 후원금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정치 후원금 모금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9월 24일 미국 하원에서 탄핵 조사가 개시되자 72시간 그러니까 3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는 신규 계좌가 5만 명이 넘었고요. 3일 동안 무려 178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탄핵 조사 개시 이전에는 하루 평균 50만 달러, 보통 한 6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이다가 탄핵 조사가 개시되자 하루에 거의 60억가량 모이는 후원금의 액수가 10배로 훌쩍 뛰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모은 재선 후원금이 1,700억 가량인데 이 중 대부분이 사실상 탄핵 반대 모금에서 얻어진 금액이라고 대통령 캠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의 여론을 탄핵 반대로 결집시키면서 정치 후원금도 많이 모으고 있는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탄핵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여론이 갈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하원의 제프 의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내분을 야기하고 공화당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탄핵 역풍이 본인의 재선 가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유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 전부터요. 네. 그런데 미국 언론 보도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압박 카드로만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보도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언론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압박 수단으로서만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입니다. 왜냐? 대통령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해야 압박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결이 돼버리면요. 지지층이 이렇게 밀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렇네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안 가결 이것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는 어떻게 보면 대이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이라는 게 한국, 미국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결에 오히려 떨고 있는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화면 인물 폼페이오 장관과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게 글쎄요, 뭐 저희 주제처럼 한반도에는 불똥이 튀는 건 아니지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공격하는 이유가 폼페이오 장관이 임명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도 중지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중지했다. 뭐 이런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전부 다 폼페이오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내부에서 많은 국무부 직원들이 의회 청문회 가서 이렇게 모함을 고생도 하고 언론의 비난을 받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나서서 좀 자기를 지지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국무부 직원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목표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일단은 내년 6월 달에 캔자스주에 주지사로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면 다음 목표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는데 현재 가장 자기를 지지해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미국 대통령 얘기 외교 안보 소식에 이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